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드리는 요국장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그 시점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주제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실장님, 네. 이제 그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비도 오고 좀 쌀쌀해진 것 같아요. 네, 2021년도도 특별히 뭐 한 일도 없는데 뭐 코로나19하고 뭐 좀 더불어서 지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좀 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월은 원래 이렇게 기약 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두 번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시점은 제가 한 두 가지를 좀 아주 좋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가능하면 월초나 월 중간보다는 월말이 좋다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기가 끝나는 시점, 또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도 아주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분명히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보험회사는 어떤 통계나 실적으로 평가를 하는 기업이므로 보험회사 직원이나 센터에서 자신들의 어떤 실적을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특히 조기 합의를 많이 하는 것이 고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금 무리가 간다 할지라도 이 시점에는 좀 후하게 합의금을 주면서 합의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점을 활용하면 도움이 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통사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2주, 3주 환자이고 말이죠. 약 교통사고 환자의 90%를 차지한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요즘처럼 아주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면서 말이죠. 합의금 조금 더 받겠다고 뭐 월말이나 분기말, 연말 이런 걸 기다린다는 것은 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시점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언제 합의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시점입니까? 이 질문에 단답형으로 답변 드리기는 매우 힘듭니다. 케이스도 다 다르고요. 환자에 따라서 구분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몇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가 남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특히 뭐 어린아이랄지 또 초등생, 만 20세 미만인 경우, 또 법원에서 말이죠. 경제생활에 대한 소득을 인정해 주지 않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좀 많이 주고 싶어도, 좀 챙겨주고 싶어도 말이죠. 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합의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유지하려 하고 향후치료비 정도이기 때문인 거죠. 자, 입원하면 발생하는 일시수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설명은 장애가 남지 않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신중하지 않게 보험회사와 적당히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또 섣불리 합의를 했지만 뭐 별 문제가 없다면 매우 다행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합의 후에 만약 슬금슬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게 된다면 얼마 정도 받은 합의 금액은 병원 치료비로 다 소진이 될 것입니다. 결국 득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어린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충분히 몸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잘 받고 합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합의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합의를 잘못해서 시기를 잘못 정해서 했던 합의로 인해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또 2차적으로 말이죠. 2차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험회사 직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합의금을 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이 돈으로 치료도 하시고 유용하게 쓰시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게 뭐 향후치료비란 명목이죠.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가면 후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식사할 때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먹지 않습니다. 차분히 완전히 치료를 하시고 몸이 회복된 후에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는 몸이 완전하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합의하면 안 됩니다. 성장 과정의 어린이고 아직 자신의 아픔을 잘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장마철에 말이죠. 눈 오기를 기다리면 눈이 오나요? 식사를 할 때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법입니다. 꼭 적절한 시점에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원하자마자 합의하고 나가는 환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치료보다는
합의금에 너무 예민한 사람도 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정한 아픔이 있는 그런 선량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나이롱 환자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자,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말이죠. 장애가 남는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영구 장애가 남는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말이죠.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하고 동요가 남는다면 장애는 29% 영구 장애가 예상이 되는데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말이죠.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를 판사님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위자료를 말이죠. 100에서 한 200만 원 사이 정도 인정 않거든요. 이것이 바로 지급 기준인 것입니다. 위자료에서만 해도 2,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뿐이 아닌 것이죠. 보험회사는 임금을 말이죠. 내가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세금을 공제한 후로 계산하면서 라이프니지 계수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는 임금을 갖다가 세금 공제하기 전에, 그러니까 금액이 더 커지는 거죠. 계산을 적용을 하고 호프만 계수죠. 우리에게 이로운 도움이 되는 호프만 계수를 적용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주겠다는 금액과 법원에서 판결이 예상되는 금액과는 크게 금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억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소송이 무조건 해결 방법일까요? 그것 또한 또 소송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자, 소송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소송 결정 금액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합의금이, 보험회사가 이제 제시하는 합의금이 그래도 법원 판결의 예상 금액의 약 한 85에서 90% 정도 이렇게 가까이 오는 협상력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소송을 하지 않고 소외로 종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아주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에는 영구 장애가 아니고요. 한시적인 장애가 남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자,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몇 가지가 드는데요. 첫 번째로 뭐 손목 골절인데 그냥 핀만 하나 고정한 경우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발목에 내과, 외과 골절이 있는데요. 발목 관절에는 내과, 외과, 메디알, 라테랄 이렇게 좀 전문 용어도 쓰는데요. 자, 고정 핀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정판에다가 이제 핀 한두 개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상지, 하지 쪽인데요. 간부 골절입니다. 중간에 살짝 골절이 돼서 뭐 핀 하나 고정하고 뭐 아니면 기부스로 이렇게 해서 이런 환자들인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잘 협상을 해서 조기 합의를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이런 환자들은 영구 장애가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진단서에는 골절 부상이므로 중상에 포함되는 그런 진단이 나왔겠고요. 또 보험회사는 조기 합의를 해서 좋겠고 피해자는 큰 장애가 남지 않는데 한시적인 장애라도 인정해주고 또 수술비도 적용해주고 향후 치료비도 좀 넉넉하게 합의금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합의를 받는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또 이때 뭐 흉터가 남는다면 성형비도 좀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조기 합의 나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기 합의라는 명분을 찾았고 또 피해자는 합의금을 좀 넉넉하게 받아서 아주 좋은 것이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합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시 장애가 예상되는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 다 하고 퇴원해서 통원 치료 다 하고 몸이 아주 좋아졌는데 치료할 대로 다 한 후에는 위에 설명했던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는 합의를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조기 합의 형식이 아닌 것이죠. 자, 세 번째인데요. 소송을 한다면 시점은 그러면 언제가 좋을까? 소송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중상을 입었거나 수술을 했거나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는 것으로 판단이 될 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자, 그럼 어느 시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그 시점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접수하게 되면 여러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전문적인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신체 감정에 대한 시간입니다. 법원에서 병원에 신체 감정을 촉탁하고 촉탁받은 병원에서 신체 감정 날짜를 잡고 그 다음에 감정일에 의사가 감정을 하게 되겠고 감정의사가 감정서를 작성하겠죠. 그런 다음에 법원에 보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치의죠. 의사선생님이 피해자는 영구 장애가 남을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일반 골절 환자나
관절 수술 및 인대 수술 등 사고 후 2, 3개월 정도 때부터 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도 빠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신체 감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다음에는 뇌수술을 했거나 또 뭐 전신마비 혹은 편마비죠. 또 정신과적인 장애가 예상되는 피해자는 약 1년 후부터 소를 재개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미한 환자는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 또 장애가 남는 환자의 경우에는 어느 시점이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지 시점을 설명을 드렸고요. 소송이 능사는 아니므로 또 조기 합의하는 시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나는 어떻게 어느 시점에 합의를 하고 어느 시점에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오늘 알아보았고요. 사건마다 다 처리해야 할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국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